연서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나를 계란처럼 반으로 톡 깨면 그녀와의 추억이 주르르 흘러나올 거야.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이 꼭 나만이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를 깨뜨렸을 때 어떤 것들이 흘러나올까요? 자자들만 하면 요란해지는 코로나 경적에 다시 멈춰서야 하는 요즘입니다. 시간은 흘러야 하는데 코로나가 사람들을 멈춰 세우니까 놓치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드라마를 보다가도 병원에서 왜 마스크를 안 쓰지?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아니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함께로 바뀌었어요. 불행히도 예전의 일상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이 끔찍한 질병이 앗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쉬지 않고 그런 일상으로 서로를 가득 채우고 있죠. 오늘은 여러분의 계란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으신가요? 거짓말 같게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한 가지 초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매직 선! 이름하여 은미력입니다.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은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씩 깨달으면서 은미력은 한 단계씩 성장하죠. 저는 1년 전에 하늘 사진만 올리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어요. 하늘은 시시각각 변해서 그 마주친 순간을 오래 붙잡아두고 싶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거들떠보지 않았던 근처의 아름다움을 조금씩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에요. 한강에서 러닝하는 크루가 생기고 어른들의 전유물이었던 산이 젊은이들의 산수장으로 변하고 그리고 SNS에 늘어나는 푸른 탄성을 보면서 언제나 존재하던 강, 산, 하늘 그 모든 푸르름이 그전에는 없었던 것이냐 싶습니다. 방구석 콘서트를 즐기는 사람들은요, 커다란 콘서트장에서 비말 걱정 없이 부대 끼고 함께 뛰던 예전의 이벤트를 곱씹죠. 저처럼 노을을 포착하는 사람들은 압도적이지 않은 것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고 그 소중함에 감탄합니다. 한편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켜온 가게들이 코로나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한 번 더 가볼 걸 그랬나 아쉬운 요즘이죠. 작가는 말합니다. 은미는 지금 이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구나 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저녁마다 모여 집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바쁜 삶의 속도에 맞춰서 미처 올려보지 못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노을을 바라보는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잠시 시간의 속도에 저항하며 온몸으로 코로나를 버텨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동안에 어떤 초능력이 생기고 있진 않은지 물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모로 현 상황과 비슷한 고전 패스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날 하늘만 바라보며 고독하게 살아가기를 감수해야 했다. 그 전반적인 포기 상태는 결국에 가서는 사람들의 성격을 단련할 수도 있었으려만 오히려 사람들을 줏대 없이 만들어 놓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서 몇몇 시민들은 해가 나거나 비가 오면 그에 따라 마음이 변하는 또 하나의 노예 상태에 빠져버렸다. 즉 그들은 까닭없이 괴로워하거나 까닭없이 희망을 품는 것이었다. 만약 우리들 중 누가 우연히 자기 내심을 털어놓거나 모종의 감정을 말해도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대답은 어떤 종류건 간에 대개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대답이었다. 코로나 이후 우리에게 생긴 변화 중 하나는 감정의 범퍼가 얇아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자주, 더 격렬하게 분노하고 그 감정을 더 빠르게 퍼뜨립니다. 일상의 기복이 줄어들면서 감정이 메마르기도 하고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에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두려움이 더해지면서 우리는 타인의 행동에 더 민감해졌습니다. 지나가는 저 사람이 내린 마스크가 내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작가는 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진정성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요. 순간 느끼는 가치나 감정, 행동에 범퍼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중요한 것은 저마다 자기가 맡은 직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일이었다.
이 또한 그 고전 패스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패스트가 불러온 죽음에 대한 공포와 생이별에 대한 슬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는 현재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의사 리우가 자신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패스트를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진정성에 집중해서 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성은 누적에서 비롯됩니다. 여러 번 보인 진실에 사람들은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민하고 불안한 이 시점에 진심이 무엇인지,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는 무엇인지,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합니다. 결국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속도인 것 같습니다. 다시 초반에 이야기했던 은미력으로 되돌아가 봅니다. 서서히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고 대수롭지 않고 늘 존재하던 것들에 눈길을 주기 시작했고요. 시간을 들여서 음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늘 존재하던 것들인데 말이죠. 작년에 읽은 어린 왕자가 내일 또 다르게 느껴지고 어렸을 때 지루하던 경주가 지금은 또 다르게 느껴지는 여행지가 된 걸 보면요. 어린 왕자 책도 경주, 하늘, 산, 숲, 그 모든 것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읽어내는 제가 변한 것이죠. 이 코로나 경적에 잠시 멈춘 요즘 다시 보고 깊이 느낀 것의 중요함을 깨닫는 책이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런 일상에 또다시 익숙해질 때쯤 꺼내보기 좋은 책, 없던 오늘이었습니다.